자, 2023년도 이제 거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하고도 조금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내년의 시장을 짚어보고 시장을 움직일 만한 변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23년도가 이제 마무리를 해가고 있죠. 올해에 대한 정리는 제가 지난 시간에 좀 해드린 것 같고, 이제 내년 시장을 준비해야겠죠. 내년 시장도 상당히 좀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어려운 시장이 될 것은 맞습니다. 어려워지고 있고, 또 리스크랄지 그런 부분들이 주요 변수들이 어떤 것이 있고, 그것을 또 어떻게 헤쳐나가고 어떤 원인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년도에 주요 변수들은 상당히 많죠. 외환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 금융 부분, 또 인플레이션, 여전히 잡히지 않는 물가로 인한 또 높은 인플레이션, 또 원자재 값의 상승들, 또 이러한 물가의 상승들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금융적인 부분도 리스크가 있고요. PF도 요즘에 워낙 이슈가 되고 있는 공급의 이슈에 대한 부분도 원활하게 내년 역시도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금융이면 금융, 또 인플레이션, 금리면 금리, 전월세 시장까지, 또 매매 시장까지 거래량이 상당히 증가하지 않고 있는 현 시장 자체가 내년도는 이러한 현상들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희망차고 희망이라는 게 있겠지만 언제나 밝다고만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정도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항상 장기 트렌드로 보셔야 되는 거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주택에 대한 가격들은 항상 우상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팩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공사비 상승이 좀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여전히 내년 시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꾸준히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건설 중간재 가격이 상승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21년도부터 22년도 현재 꾸준한 상승들을 보여주고 있고, 국제 경기 자체가 워낙 안 좋고, 또 원자재 값이 상승을 통해서 또 인건비랄지 또 시멘트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안전 진단에 필요한 비용들도 상당히 많이 요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분양가에 고스란히 녹아들기 때문에 고분양가의 부분, 문제되는 부분들은 내년 시장도 여전히 유효하게 가지고 있고요. 또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 강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시장이 상당히 어렵다 전망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오히려 실제 수요층들 입장에서는 이런 가수요와 정확히 내가 구매하고 싶은 유효 수요가 있는데, 이러한 가수요층들도 상당히 이제 매매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있으면서 급매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기다리고 계시다 보니까 이러한 수요층들이 과연 이 포괄적인 수요층들이 가수요로 넘어가느냐, 유효 수요로 넘어가느냐, 정말로 수요층이 이동하는 방향성이 내년 시장의 가장 트렌드가 많이 바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내년 시장의 금리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인하 압력은 거의 없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것들도 꾸준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올해는요, 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상당히 그런 비율이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시중의 은행권들도 워낙 대출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올해 이제 굉장히 성과가 상당히 많이 잘 나온 것들로 보여주고 있고요. 주택담보대출도 마찬가지 상당히 많이 증가한 부분을 올해 들어서 증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죠. 월간 가계대출도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면서 이자에 대한 부담도 내년도 역시 여전히 유효하게 그런 부담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고, 또 올해에 이슈가 됐었던 특례 보금자리론이죠. 이것이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적용이 됐던 것들인데, 이게 사실상 거의 폐지가 됐죠. 이제는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특례 보금자리론 해주기 때문에 수도권 안에서는 상당히 좀 힘든 그런 담보주택의 대출에 대한 상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또 올해는 상당히 많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이 특례 보금자리를 이용해서 새로운 또 매수나 또 주택에 구입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들이 20대, 30대 젊은 층들이 많은 그런 매수자로서의 목적성을 가지고서 매수를 하신 것도 시장의 하나의 트렌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도 올해 진행했었지만 현재는 이제 취급을 안 하고 있죠. 50년 만기도 마찬가지고 DSR 규정도 상당히 강화가 됐기 때문에 또 주택에 대한 이러한 대출 비율이 자체가 이제는 은행권에서 상당히 많이 강화를 하면서 새로운 투입되는 그러한 인구들에 대한 수요층에 대해서 상당히 대출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 시장 역시도 이러한 강화되는 부분들이 여전히 유지가 되겠지만, 은행권에서는 이제 올해 연말이 되면 될수록 이런 성과를 어느 정도 달성한 그러한 금융사들은 대출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화를 합니다.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또 추가 대출을 상당히 많이 꺼려하는 그러한 분위기도
가지고 있고 내년으로 다시 24년도가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새롭게 또 은행에서도 성과를 새롭게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는 또 은행권에 대한 대출 부분도 많이 완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금리 상승세가 상당히 좀 중요하죠. 금리 상승세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미국 자체가 이제 미국 금리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보합 수준에 멈춰져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3.5%죠. 우리나라 이제 3.5%, 미국과 한 1.5%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나라 역시 뭐 보합 수준이나 또는 베이비 스텝 0.25%를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년 금융시장도 상당히 또 이러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경공매나 요즘에 상당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경공매나 또 금매성 물건들도 한번 잘 찾아보신다면은 수요층들 분들은 그런 것들을 물건을 잘 찾아보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PF 시장도 자금이 상당히 조달이 어렵습니다. 즉 사업성이 좋지 않거나 그런 것들은 PF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진행을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이 되고 또 공급이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고 공급이 지연되면은 또 결과적으로 3년 뒤나 4년 뒤에는 그러한 공급이 적었던 부분들이 원인이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택 시장 역시 상당히 많은 그러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에 어려운 시장에 상당히 자금을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매수의 관점을 두고서 올해 연말이나 내년까지도 충분히 좋은 시점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초과 저축이 많고요. 자산 대비 부채율은 또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많이 늘리고 있지만 아무래도 부채 다른 시장에서는 부채 비율이 또 감소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보여주고 있고, 즉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상당히 추이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고요. 이것들이 어떠한 시장의 유동성 자금으로 흘러 들어오냐, 이런 주택 3기 신도시의 토지 보상금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개발을 하고 있는 곳에 이주 수요들, 이주비 지원들 같은 것들이 시장에 그대로 또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층들은 전월세 시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전월세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요즘 서울이나 수도권의 인기 지역들은 전월세 가격들이 상승되고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또 총선이 다가오죠. 내년은 또 총선이 있고 총선 이후에는 또한 새로운 또 이러한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또 새롭게 완화되는 방침들이 많이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총선 이후에 상당히 좀 좋은 그런 결과를 받아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요. GTX 라인들도 이제 내년부터 개통을 하죠. GTX A 라인이 일부 구간들이 개통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어져 있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내가 정말 이 교통망이 너무나 편리하고 시간을 단축시키고 가성비가 너무나 좋은 교통 수단이라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인식이 되고 나면은 한 단계 더 주택 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24년도는요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어려운 시장이지만 팩트는 공급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요.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내년도 분명 어려운 시장이긴 하겠지만 주택의 장기적인 트렌드로 봤을 때는 항상 이러한 우상향에 대한 부분을 꾸준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 초중반까지도 여전히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첫 주택을 매수하시는 분에게는 상당히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24년도에 대한 주요 변수 부분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분양가 상승이라든가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서 주거비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또 악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자금이나 수요는 좀 늘었고요. 여기에 총선 등으로 인해서 소폭 움직일 여력도 있으니까요. 시장의 향방 놓치지 마시고 꾸준하게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미나 참여 방법도 안내해 드릴게요. 부동산 트렌드 내 집 마련과 재테크 노하우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요. 3호선과 신분당선 양재역 2번 출구 인근에서 진행됩니다.